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유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스타운 TV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닭곡리에 있는 북한군 묘역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북한군 묘역이 국방부가 관리하다가 경기도로 이첩해서 이곳을 뭐 평화 좋은 말로는 이제 평화와 화해 남북 평화 무대에 맞춰서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조성해서 남북 화해에 기여하겠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군 묘역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휴전선이죠, 앞에. 네. 휴전선인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홍 기자와 함께 와봤는데요. 우리 방송진들하고 묘역이 상당히 지금 상태도 훌륭하게 네. 우리 진짜 일반 국민들은 상상 못할 위치에 지금 완전 명당입니다. 명당 탁 튀어 있고. 좋은 위치에 지금 이렇게 묘역이 형성돼 있고 네. 앞에는 이제 이렇게 군사 시설이니까 함부로 와서 이제 도로지 마라, 네. 술 먹지 마라는 것만 있는데 오픈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 북한군의 유해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관을 하려면은 함부로 누가 못 되게 하든지 네. 그렇게 좀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좀 은밀한 곳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좋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묘역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1묘역입니다. 네. 1묘역이고 저쪽이 이묘역입니다. 저쪽이 반대편이 이제 2묘역인데 네. 이따 저희가 올라가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군 지금 68년도 1, 2 살 때 김신조 1, 2, 4군 무장공비 가묘가 있던 곳에다가 이제 조성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보면은 제나바 협약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가 96년 7월에 전국에 산재해 있던 적군들을 이제 북한군 묘를 모아서 북한군 유해들을 모아서 이제 북한군 묘가 탄생한 겁니다. 저쪽 이 묘가 이제 중공군이랑 같이 있습니다. 6.25 때. 네. 이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저번에 다 송환을 했고요, 저쪽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한군 묘가 1, 2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유해가 또 199 들어와 있다 그래요. 총 843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묘는 우리가 이제 우리 풍수지리상에서 네. 남향을 주로 쓰는데 여기는 이제 북쪽 자기네 고향. 네. 여기 북한의 개성에서 이제 송악산에서 이게 한 5km 정도라 그러니까 네. 그 북쪽을 이제 묘비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오늘 우리 홍 기자 보시다시피 네. 여기가 음양 남양 따질 그런 장소가 아니죠. 네. 사방이 다 튀어 있고요. 음. 그냥 남양 북향 필요 없이 그냥 딱 명당이네, 명당. 예, 상당히 네. 오픈돼 있고 좋은 자리입니다. 저희가 봐도 이 시신을 왜 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안 가지고 왔는지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방송은 이제 적가통일 대비해서 북한군 묘역 성역화 작업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성역화가 돼 있고요. 북한의 간첩이나 또 북한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누구든지 와서 지금 묘에 와서 이렇게 참배라나 어쨌든 자기네들이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북한군들은 이제 자기네 영웅시하는 시신들은 원래 하장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골들을 다 가져가는데 이 정도면은 밤에 와서 유골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껍데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일 퀘션 마크는 뭐냐? 왜 이 북한군 묘를 이렇게 누구나 와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군이 관리했으면은 좀 더 엄밀한 곳에서 보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딜을 하거나 네. 어떤 우리 6.25 국군 유해 네. 송환을 맞바꾸거나 그렇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배제가 돼 있고 남한에 있는 자빨이나 간첩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자기네들을 추앙하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묘를 지금 이 시기에 성역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원 형태로 다시 조성을 한다는데 네. 지금 상태도 매우 우리가 일반인이 와보면 이게 북한군 묘역이다 하면 조금 기분 나쁠 판인데 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방부에서 육군 25사단이 이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 올해 경기도가 이제 묘를 수용해서 이관 관리를 그래서 인도적 평화적 차원에서 단정하게 운영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 상위군경회는 3월 6일 날 아무리 남북화의 시대라지만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인 북한 군들의 묘를 혈세를 들여 관광지로 만들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너무 이르다는 반박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희중이라는 제한군인의 파주 지부장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 등 무려 8만여 건의 대남 도발, 6.25 전쟁 이후에 도발과 50여만 건에 달하는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북한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성명을 했고요. 북한군 묘지는 전후 남한을 침투했다가 사살된 무장 간첩도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범죄행입니다. 범죄행. 그렇잖아요. 그렇죠. 범죄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꾸몄다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진짜. 예. 그래서 또 문제는 여기 2월 7일 날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제6회 평화협정 기원제를 지냈고 제2회 반제 자주통일 열사 추모제가 이곳에서 열렸답니다. 이 열사라는 것은 진짜 투사들 이제 애국 투사들이 죽었을 때 열사칭을 하는 건데 그렇죠. 벌써 이게 좌파들이 성역화를 꾀하고 있고 노수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뭐 대표적인 좌파를 부르는데 범민연이 여기 서울연합 의장은 조국 통일에 한을 안고 누워 계시는 영령들이 그 한을 푸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잇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사적 노력으로 세계 평화의 날을 이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에. 그또 노수희는 영령들이시여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영면하시기를 간곡히 소원한다. 영령들이시여 부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여명하는 민중들에게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하는데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영면하소서라는 이런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네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건 뭡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민족끼리 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데 좌파 정부가 그동안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미전향 장기수들을 김영삼 때 다 북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시신까지 이건 북송을 안 했다는 거는 한반도를 통일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자기네 거니까 이거를 성역화해서 지키겠다는 의도가 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서울서 여기 오는데 거의 1시간밖에 네, 안 1시간 걸려요. 걸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1시간이면 여기가 우리나라의 종북주사파 좌파들이 성역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전라도에는 이제 5.18의 북한군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5.18 묘에도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 시신이 12구간 붙여 있어요. 네. 5.18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군림하면서 성역화를 했고 또 북쪽에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거 상당히 네. 분노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묘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하면서. 네. 예. 지금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여기가 일묘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보니까 96년에 이제 왔어요. 북한군 여기 남바도 붙어 있고, 네, 이게 무명인 읽어보죠. 무장공비. 이거는 1, 2 사태. 네. 김신조. 여기는 이제 1, 2 사태 때 북한 그 무장공비. 들 묘하고요. 저쪽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공군 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 보냈고 요 밑에 지금 또 묘가 있죠. 네. 보이죠? 네. 거기가 이제 북한군이 추가로 이제 붙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까 철조망이 막혀 있었죠. 네. 그러면 좀 북한에서 VIP 애들인가 그런 생각에서 좀 그래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 네.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급격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 5.18도 뒤집히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휴전 오늘 문재인이까지 하면 휴전선을 완전히 열어놨는데 자 지금 휴전선을 열어놨어요. 바다 NLL도 열어놓고 한강이 다 열렸습니다. 자 이제 뭐 공군도 비행기도 못 가게. 근데 이제 문제는 광주 5.18도 북한군들이 엄밀히 침투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지만 자 제2의 광주 사태 내전
폭동을 일으키거나 내전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거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뭐 우리나라 중요 기관을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문재인이가 일반적으로 뭐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북한군들이 이제 우리 민간인 복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크게 문제가 생기면 뭐 일방적으로 뭐 통일을 선포할 수도 있고 연방제 통일을 북한과 엄밀히 손잡고 어떤 일을 지금 벌일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일맥하는 게 이것도 성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엄밀하게 뭔가 큰 계획 안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자기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 발 한 발씩. 이게 이제 96년 7월인데 6월 달에 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이걸 이제 무슨 제네바 협약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네. 적군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응? 그 진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적군 묘지가 맞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애국하고 있지만 너무 이제 이 내부의 적들하고 싸우기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군사 작전 지역이다 보고 네. 이렇게 취재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경기도로 이관해서 이보다 더 좋게 만든다 하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한번 취재를 놔본 건데 와 보니까 상당히 좀 분노스럽죠. 네. 일부 사람들은 600명이 한 번에 온자 그러는데 그 미친 놈들 아니냐 그지. 그렇죠. 600명이 왔다는 건데 한 번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은밀히 예, 두 명씩 뭐 3, 4, 5씩 왔을 건데. 게릴라 특수 침투 작전 할 때 어떻게 떼거지 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남해안. 네. 이것도 남해안. 이것도 꽤 많이 왔네 이놈들. 이건 동해안 침투입니다. 동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는 것은 뭐 큼직큼직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침투한 이런 좀 무장군 알지. 요거는 또 그 북한강에서 네. 요거는 칠곡. 칠곡. 예. 진짜.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 동안 네. 적들은 우리 영토에다가 네. 그 우리 국군을 죽였던 우리 양민을 학살했던 무장공비까지 이렇게 보기 좋게 네. 묘를 만들어서 암암리에 지금 다 이렇게 세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암세포처럼 알게 모르게 점점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라도 안 돼서 두 군데다 묘역을 형성했고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도로가 좋아요. 이거를 이제 뭐 공원화 시켜가지고 뭐 평화 화합의 그런 뭐 만든다고 하니까 참 우리 혈세가 또 이런 데에 또 투입이 된다니까 이게 또 그것도 또 되게 또 열이 받네요 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100년 전에 일본 위안부 문제나 일본 문제는 매일 싸우면서 네. 자 1950년 6.25에 대한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던 일급 최고 전쟁 범죄자들은 비판 한마디 못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아무것도 없고 처벌도 없고 그러나서 지금까지 아까 여기 데이터 봤죠. 수십만 회의 도발을 읽고 휴전협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도저히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죠. 일단 딱 적어놨네 이렇게. 네. 자, 일로 가봅시다. 야, 이거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묘토고 묘지예요. 진짜 와. 응? 진짜. 우리 국민 중에 그 중산층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응? 안 그래요? 맞습니다. 참 이거. 이렇게 무기고를 틀어서 그 국군의 대항에 나라를 쳐내는 민주화 투사가 되고 그렇죠. 무장공비로 당연히 돌아가지고 사살된 사람들은 네. 이 무장공비들은 이렇게 묘를 성역할을 해서 경기도 파주시 박달산.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 남바가 있어요.
522, 530, 531, 532. 이 갑자기 남바가 1030에서 1134로 넘어갔습니다. 네. 에? 500. 여기는 북한군 719. 최근에 이제 뭐 했다 그런 것 같아요. 2017년도입니다. 예. 2018년도고. 12구. 네. 이거는 뭉태기로 했네요. 뼈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제 네. 발굴되더라도. 보시면 자 이게 현재 지금 국가꽃입니다. 국가꽃. 이거 다 지금 하나 이게 다 보시면 이 카메라 쪽 한번 더 보세요. 다 이것도 지금 국가꽃이고요. 저 위에도 국가꽃이고. 네. 전체적으로 다 꽃을 다 지금 추몰했고. 예, 이거는 뭐 중국군 45부인데 네. 공국 송환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데도 이거 뭐 이렇게 추모를 했네요. 중국 술까지. 네. 이거 여기 또 옆에 보시면 또 종이컵 이런 게 되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종이컵 보시면 이게 다 아마 이제 그 추모를 했던 흔적들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중국군들 묘인데 저 여기는 다 이제 송환했다고 메시지가 써 있잖아요. 네네 2014년 3월 28일 날. 그런데도 이거 이제 추모하고 술병이 상당히 많아요. 꽃하고. 이거 참. 어? 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국군 유해 송환대에서 우리 북한에 잠들어 있거나 6.25 때 전사하신 우리 진짜 호국 영령들은 이런 대접을 받나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뭐 누가 기억해준 거 해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기억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새끼들 전부 간첩 아니냐고. 우리 국군들은 이렇게 지금 돼 있냐는 거죠, 북한에. 응?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추모해 줬냐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좌우의 권력이 좌파파가 잡으면서 다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좌파들은 북한을 중심으로 70년간 오로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역사를 바꿔서 사람들을 세뇌하고 이제 세포 조직이라죠. 점 조직적으로 자꾸 조직을 딱 만드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면서 무슨 제네바 협약을 갖다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제 적군의 묘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 북한군과 중공군. 근데 또 이 박 대통령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또 이거 중국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인민해방군이는 항미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싸웠다 합니다. 6.25 때를. 네. 근데 그 열병식에 감으로써 사실은 그 6.25 참전국들한테 큰 실망을 사준 게 맞습니다.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고. 근데 제일 캐션 마크는 왜 이렇게 쉽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냈냐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 홍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다 보내고 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보내고 나서 그냥 뭐 이 빈 껍데기만 이렇게 놓고 그냥 뭐 약간 이렇게 형성만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듭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한테 네, 기운을 심어주는 네, 거죠. 성역화를 하기 위한. 야, 니네들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또 오면은 언제든지 니네들은 이렇게 잘 대접받는다. 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역사를 보면 고려 왕건이 이제 신순겸을 이제 대구 803 전투에서 네. 이제 대신 죽은 신순겸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신성화를 했죠. 영웅시 했는데 이제 그런 샘플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느니 나도 저렇게 용감하게 죽겠다는 그런 게 생겨요. 북한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왔다는 거. 그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식이면은 누가 총 들고 나와서 나를 지키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안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국립현충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 관리소가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는 암암리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암암리에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아까 일부 묘에서는 술잔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왔더니 지금 여기는 국화꽃이 네, 쭉 꽂혀 있고 또 아까 저기도 술병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안보가 심각한 거다. 이게 묘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쪽을 추종하는 세력 좌파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그럽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된 거를 이 제대로 빨갱이들을 알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변의 참모들을 잘못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적과 아군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도 당하고 구속돼 있다. 이걸 무조건 이제 불법 탄핵 맞겠죠. 잘못된 거 있죠. 법치를 헌법 절차를 무시한 거나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그 이면에 국가 안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탄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보도 관심을 갖고 이게 뭐야? 이게 뭐 북한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70년간 암암리에 김일성 장학생을 통해서 사법고시생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종교인도 키워내고 언론인 뭐 노조 이제 그 세포 조직을 곳곳에 만들어서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어요. 박 대통령이 너무 안일하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 안보에 대한 의식도 가지고 매주 태결 토기 집회나 많은 또 우파 유튜브 방송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가행이 생기다 보니까 오발하는 거죠. 오발하면 뭐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 의식을 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가 안보 현장에 나와서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긴 만큼 다양성이 좋다. 이거 다양성은 좋으나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이 못하고 또 우파 방송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금력이나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각자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많이 찾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좀 국민들이 깨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제가 늘 강조해 대한민국 안보는 망가졌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막았지만 민주화는 강풍에 휩쓸렸다. 우리는 그 민주화가 지금 50대 이상은 다 진짜 민주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구나. 북한식 조선인민민주주의다.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좌파 정권 종식이 노무현 때 이제 김대중 말기 때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아스팔트 1세대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좌파 정권 종식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친이 친박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갈라져서 어르렁거려. 돈벌이 목적으로 하거나 뭐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건데 진짜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한다면은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론을 모아야 된다. 태극기 집회도 좀 분열돼서 안 되고 인터넷 방송도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사기꾼들까지 설쳐가지고 전부 애국자야. 뿌리를 가지고 진짜 희생을 묵묵히 온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내부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군 부대 내니까 뭐 비밀리에 이렇게 군사 전략 목적상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장소에다가 국가꽃을 참배 뭐 헌화하고 술잔을 기울인다는 거는 누군가는 빨갱이들이 왔다 간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6.25가 남치민이 북치민이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이제 북한은 단순히 이제 테러만 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역사부터 손을 튼 거예요. 정통성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제 48년 8월 15일 날 건국해서 작년이 건국 70주년인데 이제 문재인이 지금 건국 100주년 얘기하잖아요. 임시정부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묘를 성역화하면서 이제 정당화를 하는 거죠. 6.25에 대한. 그 북한이 한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를 미제 식민지로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그 일제 앞잡이로 보고. 그래서 이 잘못된 걸 걷어내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민주화 운동이고 북한이 한 행위는 적법성, 적통하다.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나중에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한국의 발전상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북한의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건데 지금 올해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다. 특히 상반기에 문재인이가 캄보디아에 가서 내전을 극복한 내전을 이긴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데 그 내전은 캄보디아에서는 공산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학살했습니다. 북한군 묘가 있다는 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중공군 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이 가끔씩 이제 들려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저는 북한군 묘가 이렇게 있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몇 달 전 작년에 누가 얘기하는데 아예 설마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같아서 오늘 직접 가보니까 진짜였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제 군사작전 지역 안에 갇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묘가 아니라 북한군 그 완전히 성역화를 위한 이 정도면 뭐 국립묘지급 아닙니까 우리? 네. 예, 국립현충원 정도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를 이제 뭐 평화 화해를 위한 성역화를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적화가 임박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더 이걸 성역화를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저희 유스타운 TV는 또 이렇게 현장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현장의 느낌, 현장의 이미지, 사진들, 내용들을 현장에서 보내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 차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타운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